안녕하세요. 유튜브 사업가 신신당부의 신중원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신당부의 질문요정 이가은입니다. 가은 씨 혹시 네. 그 공연음란죄라고 들어보셨어요? 뭐 바바리맨? 그렇죠. 그런 것처럼. 혹시 학창 시절에 바바리맨 없었어요? 옛날에 저희 엄마들 시절에 얘기인 것 같고 그래요? 저희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이제 바바리맨도 이제 퇴출당했나 보네요. 이제 네. 그 관련해서 오늘 최근에 달리는 고속버스 안에서 벌어진 성범죄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저도 기사에 나왔던 그렇죠, 거 그렇죠. 있었어요.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는 사건인데요. 경찰은 이 사건의 가해자를 강제추행이 아닌 공연음란죄로 이제 기소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 사안에서 강제추행이 맞나 아니면 공연음란죄가 맞나 이걸 한번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게 어떨까. 네. 그래서 이 사건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어떤 부분일지 저도 되게 궁금해지는데요. 그 알쏭달쏭한 공연음란죄와 강제추행의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과연 어떤 제목으로 이 가해자 남성을 법 심판대에 의해 세우는 게 맞는 건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예, 그럼 우선 한번 사실관계를 그냥 살펴볼게요. 부산에 거주하는 여성 A 씨가 당시 전북 전주행 고속버스에서 옆좌석에 앉아있는 30대 남성 B 씨가 바지를 내린 뒤 자신을 향해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좀 충격적이겠죠? 그러니까 버스가 이제 그 당시 만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리도 옮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애써 이제 모른 척하고 가려고 하는데 얼마나 그게 고역스럽겠습니까? 근데 그 시간이 장작 3시간이라고 합니다. 3시간 동안 내내 그런 상태로 이제 음란행위가 지속됐다는 거죠. A씨는 결국 쫓아서 큰비에게 도움을 받아서 휴대전화로 그 증거 영상을 촬영한 다음에 네.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B씨는 버스가 터미널에 도착한 뒤에 네. 경찰에 붙잡혀서 조사를 받았는데 네. 경찰은 B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검찰에 송치를 했어요. 네. 근데 이게 놀라야 되는 게 뭐냐면 야 이게 왜 공연음란이냐, 이거 강제추행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 피해자 A씨가 좀 반발이 좀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죄로 이걸 의뢰하는 게 맞는 거냐, 공연음란죄가 맞냐, 강제추행죄가 맞냐. 원래 보기 싫은 걸 보게 하는 그게 공연음란죄. 그렇죠.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그건데 여성분 생각하는 건 뭐냐면 공연음란죄는 사실 처벌이 약하거든요. 네. 공연이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네.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 굉장히 딱 들어봐도 약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반면에 이 강제추행죄는 그보다 훨씬 세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니까 이게 1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징역, 10배 차이예요. 10배나.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 입장에서는 내가 3시간 동안에 얼마나 그 공포 속에서 지금 내가 타고 왔는데 이거 고작 공연음란죄로 해서 이게 뭐 거의 다 이거 공연음죄 같은 경우는 벌금형이 나온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이렇게 약하게 처벌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반발한 건데 그 여성분의 주장도 일리가 있고 맞는 네. 당연히 그 이해가 가요. 네. 그래서 이 경우에 그러면 공연음란죄하고 강제추행죄 중에 어떤 걸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전 궁금했던 게 강제 추행이라는 게 신체적인 접촉이나 막 그런 폭행이 먼저 생각이 나거든요, 저에겐요. 강은 씨가 많이 늘었어요. 네요? 야. 예전에 법원에서도 그렇게 봐왔던 게 맞아요. 근데 요즘 어떻게 됐냐? 이 추행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다. 꼭 때리거나 그렇지 접촉이 않더라도 없어도. 되고. 네. 예전에도 몇 번에 예외적으로 해서 이렇게 접촉 없이도 인정된 사례가 있어요. 어떤 네. 사례였냐면 네. 그 첫 번째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박진영의 노래가 생각나는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사랑을 나누는 게 아니라 범죄가 일어났어요. 뭐냐면 그 초등학생과 같이 탄 그 성인 남성이 네. 그 안에서 자신의 신체를 노출한 상태에서 같이 타고 그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온 거죠. 이 경우에 그래서 재판부가 이거를 당연히 그때 계속 어떻게 했냐면 그때는 추행죄로 기소를 했어요. 네. 보통 접촉은 따로 없었는데 추행죄? 좀 약간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어떻게 봤냐면 추행죄 기소되는 당연히 재판부도 이걸 받아들였는데 네. 피해자의 신체에 대해서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았고 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10층에서 멈춘 후에 피해자가 상황에서 바로 벗어날 수 있었어요.
바로 벗어난 게 내려가면 그 집이 10층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바로 내려가지고 집으로 바로 뛰어왔겠죠. 네. 그래서 그 순간에 모면하게 되긴 했지만 네.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에 의해서 추행행위에 나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좁은 밀폐된 공간에서 다르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다음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얼마나 그 순간에 공포심을 느꼈고 성적 자유가 침해됐을까요? 아무런 꼼짝없이 피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 조그만 공간에서 그렇죠. 밀폐된 공간.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비록 신체적인 접촉은 없지만 그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 또 한 가지 사례가 있는데 뭐냐면 이때는 보통 이제 공연음란죄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공연한 장소, 예를 들면 뭐 네. 길거리라든가 이런 데서 보통 이루어지잖아요. 네. 추행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특정한 피해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어떤 공개된 장소보다는 어떤 뭐 잘 보이지 않는 장소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이게 같이 된 경우예요. 예를 들면 길거리 얘기는 길거리예요. 네.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이었는데 네. 뒤에서 그 여성의 뒤에서 이렇게 말하면 좀 방송 불가가 될지 모르겠지만 자의행위를 한 다음에 사정을 해서 정액을 묻힌 거예요 몸에다가. 그러니까 보통 말하면 이게 길거리에서 성기를 드러내고 자의행위를 했으니까 공연음란죄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벌이 약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 반면에 정액이 튀어서 그 여성의 몸에 묻었어요. 어떻게 접촉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더욱 실질적인 접촉은 아니지만 그거랑 달리 볼 게 아니다. 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제추행죄가 인정됐던 사안이에요. 그렇구나. 근데 이 사안을 봅시다. 약간의 고속버스라는 그 어떻게 보면 밀폐된 공간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도 있어요. 그죠? 네. 딱 둘만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 피해자 여성 입장에서는 이게 그 다른 사람들이 안 보이게 이렇게 옷이나 이거를 가리면서 이렇게 노출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둘만 있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글쎄요, 엘리베이터라고 안과 그 상황과 비춰보기에는 너무 밀폐된 공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사안에 보기에는 뭐 특별히 다른 게 뭐 묻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경우 어디에도 해당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원칙적으로 돌아가서 아무리 물론 여성분이 느꼈던 것이 공포감이 그렇지만 그 외에 신체적인 접촉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노출행위만 있었다 하면 공연음란죄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 죄형법정주의라고 해서 어떤 거요? 죄형법정주의. 죄와 그에 따른 형벌은 법에 정해져야 있어야 된다라는 게 죄형법정주의예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강제추행죄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자. 네. 이게 강제추행죄라고 네. 그랬죠. 근데 옛날에 같은 경우에는 폭행, 협박이 당연히 있어야지만 추행죄 성립했는데 갑자기 기습적으로 뭐 예를 들면 가슴을 만진다든가 이러면 이 만진 행위 자체가 폭행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추행이 된다고 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기습추행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개념. 네.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지금 말한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추행이 접촉이 없어도 가능하고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법조만 봐서는 어떤 게 추행이라고 우리가 예상하기가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뭐 당연히 뭐 제가 맡았던 사건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 만진 것도 추행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행 범위가 계속 넓어지고 있는데 사실 법이라는 게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이렇게 행위를 하면 처벌받는구나라고 해서 그걸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은 몰라요. 법원도 몰라. 1심하고 2심이 지금 결론이 달라요. 그러니까 법원도 모르는 걸 국민들한테 니네들 지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은 법전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해석에 의해서 많이 인정되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게 처벌받는 행위라는 걸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혼란이 올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이런 거라면 해석을 통해서가 아니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피고인이라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고 왜 갑자기 이게 판례를 바꾸면서 예전까지 처벌 안 됐는데 내 석판부터 처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소위 말하면 재수없게 걸린 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형사처벌이 걸린 문제는 약간 소극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처벌이 이게 세고 안 세고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사건, 특히나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인식이 안 좋기 때문에 한번 성범죄로 낙인시키면 사실 회복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조금 소극적으로 해석해서 확실한 게 아니면 좀 처벌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다음에 만약에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해석을 통해서가 아니라 확실하게 법을 정해놓고 해라. 그래야 이제 확실하게 예상이 가능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의 행동이 잘했다 잘못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본의 아니게 사실은 성범죄를 많이 다루고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판례 경향을 보면
조금은 좀 가혹하게 예상하기 어려운 쪽으로 지금 많이 바뀌고 있어서 그렇다 하면 결과적으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렇게 법을 내가 위반했기 때문에 처벌받는다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내가 재수없어 걸렸네 라는 인식이 강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 법을 지키겠어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전 좀 궁금했던 게 그럼 이전에는 공연 음란죄로 좀 성립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이 강제추행으로 또 이제 징벌을 받은 거잖아요.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또 그런 선례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피해자는 그 피해자 나름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피해자 주장이 뭐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공평하지가 않다고 느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거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거고. 이거 봐라, 이거 아예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비슷한 사례에서도 이렇게 처벌한 게 있는데 경찰들이 너무 소극적으로 지금 오히려 보면 어떻게 보면 가해자 눈치를 보고 있다. 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서툰 적도 있어요. 저희 그게 뭐 전혀 말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다만 형사처벌의 문제에 있어서만은 이게 사실 적극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소극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 사람의 잘못된 사람, 그러니까 선량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항상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돼야 돼요. 진짜 법안이 바뀌어야 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요 경우에 그러니까 종전과 똑같이 그래서 지금 예외적으로 인정했던 그 사례와 동일하게 봐서 강제추행으로 처벌할 거냐, 아니면 공연음란죄로 그냥 기존에 했던 것처럼 처벌하냐, 이건 실제로 기소가 돼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알 수 있어요. 네, 정말 어려운 문제인 그렇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네. 누구나 그런 당사자가 될 수 있어요. 네. 본인의 한순간의 잘못으로 어떤 사건에 연루될 수가 있는데 그때 어떻게 처벌받느냐는 사실 그 당사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요. 네. 자신이 한 행위만큼만 처벌받는 게 맞는 거잖아요. 네. 그 이상을 처벌받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맞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그 사건에서 어떤 법을 적용하고 어떻게 처벌해야 되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대하는 게 아니라 잘 따져봐서 혹시라도 가혹한 면이 있거나 좀 억울한 면이 생길 수 있지 않게 잘 살펴보는 게 필요한 거죠. 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가해자와 피해자 공시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구독해 주시는 분들께도 정말 의미 있고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 되었길 바랍니다. 네, 그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신신당부 아직도 좋아요와 구독하기 안 하신 분들 없으시겠죠? 그러게요. 네. 꼭 없어야 될 텐데. 맞아요. 예. 지금이라도 꼭 눌러주시고요.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들 있으면 신신당부 공식 메일로 꼭 보내주셔서 같이 질문을 나눠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모든 고민은 익명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그래서 네. 부담 갖지 마시고 사연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예. 많이 배웠어요. 어우, 다행이네요. 앞으로도 이게 유익한 정보 다양하게 전해드리는 소통방송 만들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